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문화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해 10월 문을 연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이 권역별로 두 곳 더 만들어집니다. 기존 밀양에 더해 사천과 거창에 각각 서부와 북부권 시군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리원 시설이 2027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력과 예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향후 계획과 비전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의 백수진 책임 연구원과 함께 한글날의 의미와 지역 행사들 살펴봅니다. 경상국립대 박물관이 우리나라 최초 국어사전 조선어 사전을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어 사전은 지난 1938년 편찬에 발간된 사전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 표기된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문화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시어진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단 내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주변 지역 활성화까지 꾀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개관 이후 1년 가까이 흐르도록 근로자들을 위한 강좌가 단 한 차례도 개설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자와 테이블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는 텅 빈 상가. 다른 공간 이리저리 둘러봐도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용객들을 위해 마련된 샤워 공간은 작은 물때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합니다. 산단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비롯해 인근 지역 활성화 효과까지 도모할 목적으로 1년 전 문을 연 사천시 산단 복합문화센터입니다. 47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만 80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개관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건물엔 세탁업체 단 한 곳만이 입점했습니다. 센터 건립으로 산단 활성화를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도 지금의 상황이 아쉽기는 마찬가지. 시장님도 와서 이렇게 오픈식도 하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센터의 어떤 그 활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 계신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서운해하시죠.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거냐? 이용도가 너무 없고 또 지역 활성화는 이게 유입 인구가 없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가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없고 지원자가 아예 없고 하니까. 센터의 위탁 운영자는 산단 내 위치한 기업들로 꾸려진 사천 제2 일반 산단 협의회. 하지만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던 취지가 무색하게 지금껏 개설된 강좌는 전무합니다. 강좌 정원인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청자 수 때문입니다. 여기에 창원대 우주항공 캠퍼스가 센터에 임시로 개교하게 될 예정이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근로자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강좌 운영과 복지시설 제공이라는 센터 건립 목표가 퇴색된 것 아니냐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천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 지역 내 유사 목적 시설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 방침. 창원대 캠퍼스가 들어서면 대학의 평생학습 교육원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전문성을 오히려 꾀할 수 있지 않겠느냐란 겁니다. 거기에서도 대체 교육이 될 것이고 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은 창원대 캠퍼스가 만약에 된다 그러더라도 창원대 캠퍼스 측에 그 근로자를 위한 그 팽생 프로그램을 개관 1년을 앞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산단 근로자를 위한 여러 혜택 제공으로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시민 정주 여건까지 개선시키겠다던 시의 의지가 실현될지는 의문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많은 임신부들의 고민 중 하나인 산후조리원. 많이들 간다 해도 적지 않은 비용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비교적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서부 경남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산모 건강 관리와 신생아 돌봄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산후조리원. 가사와 육아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회복과 효식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많은 산모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78.1%의 산모가
산후조리 선호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꼽았습니다. 이용률 역시 3년 전인 2018년에 비해 6.1%포인트 오른 81.2%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선호도와 이용률과는 별개로 비용 측면에선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의 2주 평균 이용료는 277만 원, 하루 약 20만 원 꼴입니다. 산모 절반 이상이 산후조리원 이용에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비용 지원을 꼽기도 했는데 그만큼 적지 않은 산모가 조리원 이용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경남도가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밀양에서 문을 연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에 더해 서부권과 북부권에도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기준 160만 원으로 경남 평균보다 40% 정도 저렴합니다.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예정지는 지역 내 분만 산부인과, 병원과의 연계, 출생아 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부권 사천시, 북부권 거창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서부경남 산후조리원은 진주에 있는 민간 3곳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따라 사천과 남해, 하동을 포함한 서부권과 산청과 함양 지역 산모들이 이용 가능한 북부권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두 권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엔 각각 80억 원, 총 160억 원이 투입되며 11실에서 13실 규모 산모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 2027년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의료복지타운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사천시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내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남에 추가 설치가 예정돼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역 출산 인프라 격차와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100일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또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있는지 박성철 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27일 개청했습니다. 개청한 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주항공청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산업생태계 강화와 혁신기술 개발 지원이라는 우주항공청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우주 수송 역량 확대 및 경제성 혁신을 비롯해 민간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등 5가지 중점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비전과 중점 분야를 구체화함과 함께 내년 예산 규모도 윤곽을 보였는데요. 내년 우주항공청 예산은 9,649억 원으로 올해보다 27% 증액됐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이 3.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9배에 달하는 성장률인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2027년쯤 1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력 부분 채용은 계획 대비 어떤가요? 네, 개청 당시 110여 명이었던 인력도 100일 만에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채용은 단계적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사천에 위치한 탓에 인력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 공채가 1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볼 때 기우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올 연말까지 계획 대비 90% 수준의 충원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천을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요. 최근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기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주항공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민국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14일 만에 신속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습니다. 자동차가 2만 개 부품이라면 항공기는 그 10배인 20만 개인데 울산 현대자동차 10개 공장에 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했는데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박람회 지원 등을 담고 있는데 현재 상임위 심사 중입니다. 이 밖에도 서천호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역시 현재 소관위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정치권과 연계한 지자체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경남도 등 지자체에서도 국회와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경남도와 사천시 등은 우주항공청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사이 대중교통을 증설하고 이주 정착금과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정조건 향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 속에 최근 우주항공청 R&D 기관 입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입지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전에 대전 지역은 연구에 특화된 도시 인프라를 내세우며 우주항공청의 본청을 대전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본청이 사천에 들어선 이후에는 연구개발본부라도 대전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논리는 다수의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 우주항공 분야 R&D 기관이 대전에 집약돼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대전 지역구 의원들 주도로 관련법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에 대해 우리 지역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애초에 우주항공청이 생긴 이유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 기능을 한 곳에 모아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자고 만든 기관입니다. 사천 입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관련 산업체들의 집적지인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출범시켜 100여 개 산업체와 연계된 연구개발을 하라는 점이 감안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경남도나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이 산업과 연구의 컨트롤 타워이지 단순한 관리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막 조직을 정비하는 시점에 담당 본부를 분리해 타 지역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영과 문신 등 유명 조각가를 배출한 도시 창원에서 조각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조각 비엔날레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을 전시장으로 꾸며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조각 비엔날레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 기둥 6개. 생명의 에너지를 조각으로 표현하는 조각가 정현의 작품 목전주입니다. 경기도 미술관에 있던 이 작품은 지난 27일 개막한 창원 조각 비엔날레에 맞춰 창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각의 이동과 함께 조각이 갖는 시 공간을 영상하게 하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주 정시장인 성산아트홀도 작가들의 손길로 달라졌습니다. 정문 대형 유리창은 산업도시의 특성을 살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연상하게 하는 드로잉으로 꾸며졌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조각 비엔날레의 주제는 큰 사과가 소리도 없이. 국내의 유명 작가들이 조각의 도시 창원으로 모였습니다. 2024 제7회 창원조각 비엔날레는 잘 익은 사과라는 김혜순 시인의 시 구절을 차용하여 제목을 짓게 되었는데요. 총 16개국 86명의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177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조각 비엔날레는 기존 성산아트홀과 문신미술관뿐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이 담긴 공간을 전시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과거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활동했던 동남운동장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성산패총 등에서도 조각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 조각가의 에세이 등을 담은 무지크 형식의 책을 출간하고 전시장과 창원중앙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각의 도시 창원에서 열리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 개막합니다. 경남 각 시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49개 종목, 75개 경기장이 운영됩니다. 진주에서는 근대 5종과 배구, 소프트 테니스, 양궁 경기가 열리며 남해에서는 럭비와 펜싱 경기가 치러집니다. 또 사천은 농구, 하동 태견, 산청 우슈, 함양 바둑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서부 경남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오는 12일 단성면 성철공원에서 제16회 산청 불교문화제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성철 스님 생가터 인근에서 열리며 경호강 살리기 토종어류 방생대법회와 지리산 전몰희생자 원혼위령제 등이 진행됩니다. 방생대법회에서는 화엄경 법성도 순례길 체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올해 행사에서는 불교의 연불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유진 스님의 디제잉 공연도 펼쳐집니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천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연평균 900여 명의 귀여 인구가 전입했지만 어가 인구수는 연평균 6,700여 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귀여 인구의 절반 이상이 5, 60대로 어촌 고령화 방지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의원은 귀여인의 어촌의 안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전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조선어사전이 경상국립대 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경상국립대 박물관은 하동군 옥존면 출신의 고 정찬하 선생이 소장해온 사전을 가족들이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어사전은 지난 1938년 편찬에 발간된 사전으로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 표기된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국립대 박물관은 해당 사전을 오는 11월 열릴 박물관 개관 40주년 기념 전시에 맞춰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그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인데요. 이 한글날의 의미를 알고 또 여러 활동으로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의 백수진 책임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글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글날이 올해로 578도를 맞이하였고 2006년부터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학문적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글에 대한 고마움을 기리기 위한 날이 한글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한글과 한국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한글날에는 어떤 부분을 기념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어는 한국인들이 쓰는 말이고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쓰는 문자입니다. 영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창제 원리가 독창적입니다. 그리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며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글날을 맞아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글날을 기념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알파벳이나 아니면 외국 문자로 된 간판들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외국 문자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간판뿐만 아니라 커피숍이나 외국 음식을 파는 음식점 메뉴판에 외국 문자가 가득한 것을 문제로 지적한 언론 보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게의 특색을 알리기 위해서 가게 이름이나 외국 음식을 외래어나 외국어로 정한 것까지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표기를 한글로 하지 않은 것은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읽지 못하게 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외국 문자 표기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국어문화원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글날 기념 행사는 온 누리를 한글로 비추다라는 주제로 진주시 철도문화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행사와 제9회 어린이 한글사랑 포스트 공모전 입상작 전시, 우리말 가꾸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보는 순 우리말 달력 문구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언어 생활과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더 발전하는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한글날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제578돌을 맞는 기념일인데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의식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부경남 축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진주 남강 유등축제 진주 음식 큰잔치가 10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만경동 남강 둔치에서 진행됩니다. 제29회 시민의 날 행사는 10일 오후 3시 30분 칠암동 남강 야외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제73회 개천예술제 서재가 10일 저녁 6시 호국종각에서 열립니다. 하동예술제 디카시 강연 및 시 낭송회는 10일 오전 11시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동예술제 힐링 버스킹 공연은 10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연휴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족, 친구들과 외출 즐기시기에도 손색 없겠습니다. 저녁에도 선선한 공기로 수면하시기에 적절하겠고 세차하시면 효과도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에도 서부 경남 전 지역 하늘 표정 좋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11도, 하동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세종과 광주는 오전에, 제주는 오후에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세종 12도, 제주 19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28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5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많이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점점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계속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 오일과 같은 각종 가연물로 인해 화재가 차체 전체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비치 적용 범위가 기존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에는 외용물이 새거나 용기가 파손되지 않는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고 안전한 운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